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선비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비정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학식과 고결함, 그리고 의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고결한 삶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이 선비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비정신, 무엇이 특별할까요? 선비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수기한인, 즉 자신의 수양을 통해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강제보다 스스로의 레를 통해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죠. 그 결과 조선은 무력이 아닌 도덕과 예의로 질서를 유지한 나라로 이웃 나라들로부터 동방의 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비정신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압축 성장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만큼 윤리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낮은 행복지수, 확산되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그 결과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이 다시금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올바르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열쇠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선비정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는 매년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선비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5%가 선비정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40대는 82.9%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선비정신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정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선우후학입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즐거운 일은 남에게 양보한다는 삶의 태도죠. 실제로 조선시대 선비들은 국난이 닥쳤을 때 재산을 희생하거나 목숨을 바쳐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둘째,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선비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며 자발적인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선비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선비정신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 독일이 장인정신의 나라로 불리듯 대한민국이 도덕과 예의의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정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배려와 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선비정신을 현대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신제가로 스스로의 인격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를 대해야 합니다. 둘째, 솔선수범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배려와 양보정신으로 작은 것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어린 시절부터 선비정신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게 해야 합니다. 옛 선비들은 오늘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현대에 맞게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선비정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비정신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뿌리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신사가 떠오르듯이 대한민국 하면 선비정신이 떠오르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선비정신을 실천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